페이지로 따지기는 좀 그렇고요. 물리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물리의 시작입니다. 물리는 뭘 배우는 건지 잘 봐. 이것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막 잡담도 한걸 쓸 거고 내용 정리 저쪽에서 할 겁니다. 필기는 간단하게. 자, 물리는 뭘 배우는 건지 여러분들 잘 봐. 물리에서 배우는 건 딱 두 종류인데 그 중에 하나가 스칼라예요. 스칼라. 들어는 봤니? 스칼라. 들어는 봤어요? 스칼라. 하나는 벡터라는 단어를 배웁니다. 벡터. 들어는 봤니? 벡터. 수학에서도 벡터는 한 번쯤은 나오거든요. 스칼라는 배우지 않습니다. 물리에서도 스칼라는 배우지 않아요. 벡터를 배우는 거예요. 다시 물리를 배우는 의미가 뭐야? 벡터를 이해할 수 있니를 배우는 게 물리예요. 그걸 오늘부터 설명드릴 거예요. 한 번만 해볼게요. 스칼라를 뭐라고 하냐면 스칼라가 뭐냐? 스칼라는 크기가 있는데 방향은 없는 애. 크기는 있는데 방향은 없는 애. 이런 애를 다 통틀어서 스칼라라고 해요. 예를 들면 시간. 됐나요? 몇 시니? 그러면 한 3시요, 10시요 이렇게 얘기하죠. 남쪽으로 2시요. 이런 미친놈은 없잖아요. 그지? 크기는 있는데 방향은 없어요. 이런 내용을 전부 다 스칼라라고 해요. 예를 들면 시간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질량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국석적으로 40kg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일상적으로 스칼라와 벡터를 구별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에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내 과자 봉다리 뒤쪽에 보면 몇 킬로칼로리 써있는 거 보잖아요. 그죠? 거기에 방향 안 써있지, 그지? 우린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몇 밀리리터 부피요. 이런 내용들은 크기는 갖고 있는데 방향이 없어요. 됐나요? 이렇게 방향이 없는 애들도 있고 방향이 있는 애들도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애들 한번 해볼게요. 크기, 방향 없어. 벡터라는 애를 배우는 이유가 이거예요. 벡터는 크기도 있고 방향도 당연히 정해져 있습니다. 방향이 있어요. 됐죠? 강원도 어딨니? 뭐 고성, 강릉 어딨니? 그러면 동쪽으로 40km 떨어져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방향을 명시하는 곳은 다 벡터라 그래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변위라는 단어를 배웁니다. 변위. 위치가 어떻게 변했니?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여기 서 있다가 이쪽으로 이만큼 갔어. 그럼 나는 위치가 얼마 변하는 거야? 그러면 3m요. 그러면 앞으로 간 건지 뒤로 간 건지 동쪽으로 간 건지 모른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나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왔어. 너 어떻게 위치가 변했니? 나 오른쪽으로 3m 왔거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오른쪽에 해당하는 내용이 방향이에요. 방향을 반드시 명시해야 되는 값들이 있어요. 그게 벡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변위, 위치의 변화량을 얘기할 때는 방향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야, 우리 약속 장소 어디야? 성신여대 입구에 있는 버거킹에서 10시에 만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10시에 만나 그러면 어디서 만나는 거야? 못 만나요. 한 방향을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배우는 거거든요. 변위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이 값을 속도라고 합니다. 속도. 몇 미터 퍼 세컨이라는 속도의 개념이 나와요. 속도도 역시 변위가 방향이 있으니까 속도의 방향이 변위의 방향이에요. 됐나요? 여기에 방향이 이렇게 정해지면 속도의 방향도 이렇게 정해집니다. 스칼라, 시간은 스칼라지만 요 녀석의 방향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요 녀석의 방향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됐나요? 한 번만 더요. 이거는 다 설명할 거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한 번쯤 들어보는 거야. 속도를 배우면 속도를 다시 한번 시간으로 나눠요. 그러면 이게 가속도라는 애가 나옵니다. 됐나요? 그럼 가속도는 방향이 있겠니 없겠니? 시간은 방향이 없죠. 그런데 속도가 방금 방향이 있었지. 그럼 이 속도의 방향을 가속도의 방향으로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한 번만 더요.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면 힘이라는 애가 나와요. 질량은 여기 써있죠. 방향이 없어요. 그런데 가속도는 방향을 가지고 있지. 그럼 힘도 방향을 가지고 있는 값이죠. 여기까지 됐나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하면 운동량이라는 애가 나옵니다. 그럼 질량은 방향이 없는 스칼라 맞지? 그런데 속도는 방향이 있다고 했어요. 벡터거든요. 그러니 운동량의 방향도 속도의 방향과 같겠죠. 이해됐어요? 마지막 하나예요. 마지막 하나. 힘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충격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은 들어는 맞죠. 그죠? 잘 보세요. 힘은 방향이 있는데 시간은 방향이 없어요. 그럼 충격량도 방향은 힘의 방향이랑 같은 방향으로 정해지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가 물리1의 1단원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들어가서 처음 배우는 물리1의 가장 어렵다는 역학법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럼 잘 봐. 변이 뭔지 알겠니? 그 변이를 알면 시간을 주어주면 속도 구할 수 있겠니? 속도를 배웠으면 시간으로 나눠서 가속도 구할 수 있겠니? 가속도를 구하면 질량을 곱하기만 하면 힘 나오는데 구할 수 있겠니? 힘을 너 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 힘에다가 시간을 곱해서 충격량 구할 수 있겠니? 속도를 배웠어? 운동량 구할 수 있겠니? 여기까지가 물리1이죠. 그럼 잘 봐. 물리1은 스칼라를 배우는 거야? 벡터를 배우는 거야? 네. 물리1은요. 벡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물리1이 가장 어려운 건 뭐라고? 방향이라. 됐어? 수학을 되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죠. 물리보다는 수학을 훨씬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으로 계산은 매우 잘해요. 그런데 물리를 다 틀려. 계산은 다 해서 맞는데 답은 다 틀려. 이유가 뭐라고? 계산을 해서 숫자를 구하는 건 되게 잘하는데 이걸 안 써서 틀리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와, 풀 때는 되게 쉬웠는데 채점하니까 다 틀렸어. 와, 이건 풀 때 되게 쉬웠는데 점수는 안 나와. 그러면 어려운 과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어요? 오늘부터 물리1이 끝날 동안 내 수업이 끝날 동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요거 한 단어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리1은 방향을 배우는 게 물리1이에요. 되셨어요? 이게 없다면 물리1은 어려워질 거고요. 얘만 있다면 물리1은 조금씩 쉬워질 겁니다. 쉽게 만들어줄게. 그냥 보고 맞출 수 있게 해줄게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간단하게. 변이, 속도, 가속도, 힘, 운동량, 충격량까지가 물리1 1단원이에요. 벡터를 배우는 첫 번째 단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5개 중에 6개 중에 가장 중요한 애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변이, 속도, 가속도, 힘, 운동량, 충격량까지 오는 동안에 물리1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가운데 있는 가속도입니다. 앞에 걸 배우는 이유는 가속도를 배우기 위함이고요. 뒤에 걸 배우는 이유는 너 가속도를 이용해서 이것들을 구할 수 있겠니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 물리를 1단원을 이만큼을 놔뒀을 때 그 모든 문제의 가장 중심 핵심은 가속도예요. 내 수업의 포인트도 여러분들이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로 수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할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 가속도를 배우는 순간 물리1은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물리1 이번에 배우는 동안에 가속도 나는 구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진짜 열심히 잘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누구한테 수업을 듣든 상관없이 너 물리1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저는 가속도는 졸라 잘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물리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가속도를 진짜 잘 구하게 해드릴게요. 됐나요?
포인트 어디다 맞추는 거야? 가속도에 맞춰요. 얘가 물리와 실험제가 된다. 됐죠? 자,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물리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변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물리는 변위를 배우는 과목이에요. 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죠. 그래서 중간에 여기가 B잖아요. 뒤로 나갈 수 없어요. 여기를 못 듣잖아요. 뒤에를 이해할 수 없어요. 내 수업의 포인트. 첫 번째 수업 오늘이 물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시험 문제예요. 됐나요? 오늘 물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설명드릴 겁니다. 잘 이해해 주세요.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노트를 펼치세요. 이쪽에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첫 번째, 뭐 하는 거냐면, 이동거리와 변위를 구별합니다. 이동거리와 변위 구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동거리와 변위 구별하기. 이미 할 수 있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이동거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동거리 단위는 미터라고 쓰고요. 한 번만 정리해보면 이 녀석은 크기는 갖고 있는데 방향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동거리를 쓸 때는 방향을 쓰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니까 요거의 포인트. 그럼 우리는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 아, 이동거리는 스칼라구나. 이런 단어를 좀 전문적으로 좀 써주시면 물리를 좀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됐나요? 자, 단위는 뭐야? 이동거리의 단위는. 단위는 되게 많습니다. 미터를 가장 기본적으로 쓰고요. 뭐 킬로미터 뭐 이런 것들도 쓰게 되겠죠. 그죠?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게 과학이에요. 자, 세 번째, 이동거리 도대체 뭐냐? 얘는 방향에 상관없이 실제로 간 거리예요. 방향에 상관없이 진짜로 간 거리를 모두 다 더하면 그걸 이동거리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비교할 거니까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그렇다면 변위는 무엇이냐? 변위는 다른 말로 이렇게 읽어요. 일본식 발음이거든요. 변위는 다른 말로 위, 치, 의, 변화량 이렇게 써요. 요걸 변위라고 합니다. 위치의 변화량. 됐지? 요것도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면 이 녀석은 크기도 갖고 있는 물리량이고요. 반드시 방향을 정리하셔야겠죠. 방향이 있어요. 물론 물리원을 할 때 조금 더 심화 단계로 가면 이 방향을 생략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되니? 자, 이 방향 이렇게 써. 그럼 변위 같은 애들을 다 통틀어서 벡터예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단위는 똑같습니다. 이동거리와 변위의 공통점. 단위. 미터를 쓰셔도 되고요. 킬로미터를 쓰셔도 되고요. 문제에 다루는 단어들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방향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거든요. 어떻게 구하는 거냐? 나중점을 찍고요. 처음점을 찍어요. 나중점을 찍고 처음점을 찍어서 그걸 직선으로 이어요. 나중점을 찍고 처음점을 찍어서 직선으로 이은 값, 그걸 변위라고 합니다. 그럼 물리에서는 이동거리를 많이 쓰겠니? 변위를 많이 쓰겠니? 변위를 배우는 게 물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변위에 꼭 신경을 써줄 수 있도록 합니다. 됐죠? 내용 되게 쉽죠? 물리원의 처음은 진짜 쉽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물리 천재로 만들어 드릴게요. 됐나요?
나는 미생물학과를 전공했거든요. 미생물학과 나왔어요. 요번에 뭐 코로나 뭐 이런 게 되게 유명하죠 지금. 그래서 코로나 관련된 내용은 난 되게 잘 알거든요. 뭐 백신이라든가 이런. 유전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mRNA 뭐 백신 뭐 어쩌고저쩌고.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물리하죠. 물리는 그닥 썩 재미있는 과목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화학, 생물, 물리, 기구과학을 통틀어서 그나마 가장 쉬운 과목을 골라라고 난 자신있게 얘기하거든요. 물리와. 쉽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쉽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개념 자체가 엄청나게 어렵진 않아요. 문제를 풀 때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한번 해볼게. 자, EX. 여러분들도 한번 그냥 살짝 따라와 봅니다. 잘 보세요. 여기 있던 애가 이만큼 걸어간 거야. 요쪽에 있는 애가 요만큼 걸어갔대요. 얼마를? 10m를. 됐죠? 이쪽은 동쪽이에요. 여기까지 됐니? 자, 질문이요. 얘요. 이동거리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됐어요? 방향에 상관없이 그냥 값을 읽으면 돼요. 됐지? 아, 얘 이동거리는요 10m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이 녀석은 변이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그지? 물리는 이동거리와 변이를 나누는 거니까. 자, 그럼 변이는 얼마니? 그러면 얘는 여기 딱 서 있다가 쫑쫑쫑쫑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딱 서 있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 여기 나중점이고 여기 처음점 맞지? 그걸 직선으로 이으면 돼요. 되셨나요? 그러면 얘는 직선으로 쭉 달려갔으니까 변이도 10m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 어느 쪽으로 10m? 네, 동쪽에 10m 지점에 나 있어요. 이렇게 표시하는 게 변이의 표시법이에요. 됐죠? 이동거리와 변이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EX. 쭉 동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10m를 갔다가 처음에 여기 서 있던 애가 동쪽으로 10m를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됐니? 얼마를? 6m를. 됐어요? 쉽지? 자, 이동거리 얼마니? 야, 이게 뭐야? 이동거리 얼마니? 그러면 방향에 상관없이 간 거리를 모두 더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러면 얘는 16m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렇다면 변위는 얼마니? 됐어? 그러면 얘 어떻게 한다고? 처음 점 찍고 나중 점 찍고 처음엔 여기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와서 여기 와 있는 거죠. 됐지? 그러면 위치는 어떻게 변하는 거야? 아, 여기서 요만큼 왔어. 그래서 여기 서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됐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면 얘는 변이가 얼마야? 요만큼 와서 여기 서 있는 거 맞지? 나 지금 처음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4m 지점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걸 변이라고 합니다. 동쪽으로 나 4m 지점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 이해됐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 EX. 이게 물리원에 나오는 4가지 경우거든요. 세 번째. 동쪽으로 8m를 가요. 됐지? 방향을 틀어서 북쪽으로 6m를 갔어요. 됐니? 자, 이동거리 얼마일까요? 됐니? 그러면 8m 갔다가 6m를 갔으니까 방향 상관없이 더하면 이동거리 맞지? 쉽죠? 이게 뭐 고등학교 2학년 거야. 이게 뭐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치? 어려우면 안, 물리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변이는 얼마일까요? 됐나요? 중학생들 이런 거 잘 오니? 처음 점 찍고 끝점 찍어서 직선으로 연결하면. 됐어요? 요거 얼마야? 네! 피타고라스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
이해됐어요? 처음점 찍고 끝점 찍어서 직선으로 이으면 그걸 변이라고 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변이 여기서 끝난 거야? 안 돼요. 변이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고? 방향을 써야 합니다. 방향을. 얘 북쪽과 동쪽으로 간 거 맞지, 그치? 그래서 북동쪽으로 10m 지점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죠? 봐요. 물리의 가장 처음이 제일 쉬워요. 점점점 한 단계씩 어려워질 거거든요. 근데 그 어려워지는 단계가 막 이만큼씩 한꺼번에 어려워지진 않습니다. 야금야금 한 칸씩 올라갈 거예요. 어디부터 쉽고 어디까지 쉽고 어디부터 어려워지는지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꼭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거기가 여러분들이 넘어야 되는 한계 지점이 되는 거죠. 단 쉬운 게 가장 기본이지. 그렇다면 여기를 정확하게 잘 해주면 단계는 쉬워집니다. 항상 언제나 첫 번째 단계가 가장 어렵거든요. EX 살짝 넘어오세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운동장에 자전거 타는 애가 있었어. 운동장은 한 바퀴가 100m래요. 그치? 10바퀴만 돌아볼까요? 10바퀴만 돌아봅시다. 자, 이동거리 얼마일까요? 됐니? 100m짜리 운동장을 10바퀴를 돌았으니까 이 녀석은 총 달려간 거리가 1000m 정도는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질문이요. 변이 얼마니? 요런 거 맞춰줘요. 빙글빙글 돌았지, 그지? 그래서 멈췄지? 그럼 처음점 여기, 끝점 여기. 변이 얼마? 0. 어때요? 변이와 이동거리는 좀 차이가 날 때가 있지. 그러니 이동거리와 변이를 구별해서 구할 수만 있다면 물리의 시작은 진짜 잘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질문 하나 내볼까요? 애들한테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에요. 이동거리, 변이 같아 달라? 이동거리와 변이 크기가 같아 달라?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는 같으니 다르니?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는 같아? 방향을 제거한 거거든요. 크기만 물어보는 거니까. 그럼 이동거리와 변이는 크기가 같니? 10m, 10m잖아요. 됐어요? 이동거리와 변이는 크기가 같니? 이동거리와 변이는 크기가 같니? 얘는요? 그럼 이동거리와 변이가 크기만을 비교했을 때 같은 값을 가질 때도 있고 다른 값을 가질 때도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이유가 뭐야? 그걸 쓰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동거리와 변이 크기가 같아요. 맞아? 네. 다시요. 두 번째,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만을 비교했을 때 같지가 않아요. 항상 언제나 이동거리가 커요. 같지가 않아. 자,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언제는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가 같고 언제는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가 달라요. 그게 니네들이 해야 되는 물리원의 첫 번째 포인트예요. 됐어요? 언제 이동거리와 변이는 크기가 똑같니? 되돌아온 적이 없지. 꺾어진 적 없지. 앞으로만 계속 달렸지. 그럼 방향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요. 방향이 변하지 않으면 이동거리와 변이는 크기가 같아요. 하지만 방향이 변하기만 하면
이동거리와 크기는 달라요. 보세요. 이동거리와 크기를 구별할 때 크기를 구별하고 숫자를 쓰는 건 수학적 계산으로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개념을 정리하는 건 물리예요.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는 같을 때가 있어. 그걸 딱 보면 무슨 뜻? 방향이 변한 적이 없어. 이동거리와 변이가 크기가 달라. 무슨 뜻? 아, 이 새끼는 방향이 변했구나, 이런 뜻이에요. 이해할 수 있나요?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이동거리와 크기의 변이가 같아. 언제? 방향이 변하지 않으면. 방향이 변함이 없으면 이동거리와 크기는, 변이의 크기는 같아요. 자, 이동거리와 변이는 크기가 달라. 언제? 방향이 변하면. 이거 정리되니? 보세요. 물리원의 포인트가 뭐라고? 방향이요. 방향이요. 됐어? 이래들도 할 수 있어요. A에 달렸는데 10m 갔대. B는 달렸는데 북쪽으로 10m 갔대. 자, 둘의 공통점 뭐라고? 방향이 변한 적이 없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됐어요? 자, 하나만 더요. 이동거리와 변이. 항상 언제나 변이가 작아요. 됐나요? 그래서 니네 보기에 문제를 쫙 읽었을 때 이동거리보다 변이가 크다라고 써있으면 무조건 X예요. 되니? 이동거리보다 변이가 커질 수는 없습니다. 되셨나요? 어때요? 이동거리 변이 매우 쉽죠? 예제를 보고 맞추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지. 개념 정리는 아주 쉽거든요. 문제는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됐어요? 한 칸만 더 갈게요. 한 칸만 더 가면 우리는 가장 쉽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첫 수업 시간에 이 정도는 알고 가세요.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똑같아요. 똑같은 거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는 속력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하나는 속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속력, 속도 한번 구별해볼까요? 첫 번째, 속력은 뭐냐? 여기 끝에가 력으로 끝났죠, 그죠? 속력이에요. 속력은 역시 똑같아. 크기는 있는데 방향은 고려하지 않아요. 크기는 있는데 방향은 안 써요. 자, 그럼 속력도 스칼라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속도는 무엇이니? 속도는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어요. 그치?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어요. 그럼 속도는 벡터값인 거죠. 이제 물리원을 배웠으니 속력과 속도 정도는 구별해 주셔야 되겠네요. 혼용해서 쓰지 마세요. 되니? 자, 그러면 단위도 한번 써볼까요? 단위는 똑같아요. 벡터와 스칼라가 단위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터 퍼 세크라고 쓰고요. 예를 들면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써요. 여러 가지. 위에다가 거리의 단위를 넣고 아래다가 시간의 단위를 넣으면 그걸 우리는 속력이라고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 속도의 단위는 뭐니? 라고 물어보면 그냥 미터 퍼 세크라든가 킬로미터 퍼 아워라든가 여러 가지 단위들을 사용하게 되죠. 보세요. 속력과 속도 단위 같아요. 이동거리와 변이 단위 같습니다. 단위는 같아. 그러니 구별할 수 있겠니가 시험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속력 어떻게 구한다고? 속력은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줘요.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우리는 그걸 속력이라고 합니다.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눴을 때를 속력이라고 해요. 그럼 속도는 뭐야? 자, 하나 배우는 거죠. 변이 너 구별할 수 있니? 변이를 구별했으면 그 녀석을 시간으로 나눠준 값도 계산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죠?
이동거리와 변이가 조금은 다르니까 속력과 속도도 조금은 다른 개념이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 이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번 해봅시다. 얘 동쪽으로 갔는데 시간의 개념이 하나만 추가되면 시험 문제가 확정되는 거거든요. 얘 가는데 10m, 10초 만에 갔대요. 자, 속력은 얼마니? 그러면 여기 옆에다 속력이라는 개념을 쓸 수 있죠. 속력은 10m를 10초 만에 갔어요. 이렇게 쓰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얘는 1m/s예요. 됐지? 그럼 속도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10m를 10초 만에 달렸는데 어느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 동쪽으로 가고 있는 중. 어때요? 얘도 동쪽으로 1m/s라는 속도의 개념이 나오죠. 자, 그러면 속도의 방향과 변위의 방향은 같죠. 이해됐어요? 속도의 방향과 변위의 방향은 같죠. 변위가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속도도 방향이 정해져 있는. 그래서 변위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은 같다. 됐니? 시간만 추가되면 됩니다. 얘도 한번 해볼까요? 왔다 갔다 하는데 10초가 걸렸대. 속력은 얼마야? 10초가 걸렸으니까 얘를 1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1.6m/s를 쓸 수 있겠어요? 됐어? 그럼 속력은 얼마야? 이만큼. 속도는 얼마야? 속도는 변위의 시간으로 나눠준 값이니까 얘는 0.4m/s 이렇게 쓰는 거죠. 되셨나요? 어느 방향으로? 지금 동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됐죠? 속력과 속도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건 이동거리와 변위를 구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번만 더요. 마지막이에요. 얘 10초가 갔대. 와서 가는데 여기까지 가는데 10초가 걸렸대. 그럼 속력은 얼마라고? 얘를 10초로 나눠준 거 맞지? 1.4m/s가 속력의 개념이 되고요. 속도의 개념은 얼마야? 1m/s가 속도의 개념이 되겠죠. 어때요? 속력과 속도가 크기가 좀 달라지는 값도 있지, 그치? 마지막 하나, 얘 한번 볼까요? 얘 한번 볼까요? 얘 한번 볼까요? 얘 운동장을 10바퀴 돌았죠, 그죠? 10초 만에 돌았대요. 됐어? 자, 질문이. 빨라, 느려? 항상 질문합니다. 운동장이 100m예요. 자전거를 탔어. 10바퀴를 돌았어. 10초 만에. 빨라, 느려? 속력 한번 해볼까요? 속력 얼마니? 1000m를 10초 만에 달렸죠. 100m/s죠. 됐어요? 속도는 얼마야? 저 자전거의 속도는? 운동장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애 자전거의 속도는? 0이요. 됐어? 자, 속력 100m/s예요. 빨라, 느려? 속도 0이에요. 빨라, 느려? 이해하기가 어렵지, 그치? 이게 물리거든요. 일상생활이에요. 속력과 속도를 혼용하면 물리라는 과목을 잘할 수가 없어요. 잘 봐. 창을 열었어. 운동장에 자전거 탄 애가 있었어. 운동장 10바퀴를 10초 만에 달리는 애가 있어. 걔를 보고 와, 졸라 느려요. 이상하지, 그치? 이상하지 않아? 운동장은 막 돌고 졸라 느리네. 속도 0이잖아. 이런 애는 없단 말이죠. 됐어요? 그럼 빨라요, 느려요를 판별하는 기준은 속력이야, 속도야? 네. 물체가 진짜로 빨라요, 느려요를 판별하는 건 속력의 개념이에요. 됐나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속력을 보면 빨라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속도를 보면 이게 빠른지 느린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쓰는 속도계라는 단어는 존재하면 안 되지. 모든 단어는 속력계라고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예요. 됐죠? 얘네들도 일상생활 잘 보세요. 이런 것도 예를 하나 들어드려요. 자동차를 막 타고 가다가 카메라가 나오면 내비가 반짝반짝거리죠. 80 뭐 이러잖아요. 반짝반짝거릴 때 엄마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봐. 아빠 너무 빨라요. 속도 좀 줄여요. 이게 돼요? 속도 좀 줄이세요. 맞아? 뭘 줄여야 하는 거야? 네. 이해되니?
우리는 그걸 굉장히 혼용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문과스러운 나라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혼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번 해볼까? 몸무게 몇 킬로그램? 너무 개인적인가요? 그래서 너한테 남학생한테 물어본 거야. 몸무게 몇 킬로그램? 몇 킬로그램? 80이요. 80? 80? 네. 몸무게가? 홀! 몸무게 80kg이요. 몸무게 80kg이요. 자, 모든 학생들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하거든요. 몸무게 몇 킬로그램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전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대답을 해요. 몸무게의 단위는 킬로그램이 아니라 뉴턴이에요. 몸무게의 단위는 뉴턴이거든요. 그런데 몸무게 몇 킬로그램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전부 다 대답해요. 됐나요? 아까 물어봤지. 몸무게 몇 킬로그램이에요? 야, 이건 안 돼. 몸무게 몇 킬로그램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뉴턴으로 물어보셔야죠. 이렇게 얘기해야 이과생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단위가 다르잖아요. 단위가 다른 걸 대답하는 건 진짜 뻘짓거리거든요. 야, 지금 시간이 몇 미터니? 되게 이상한 질문이지. 그런데 막 대답하는 거야. 3미터요. 아, 선생님 그건 좀 10미터요. 너는 키가 몇 미터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너는 키가 몇 킬로그램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한 180킬로그램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위가 다른 건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사용하고 있지, 그치? 킬로그램은 질량의 단위예요. 무게의 단위가 아닙니다. 어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되게 문과스럽죠, 그죠? 되게 문과스럽습니다. 됐나요? 몸무게 몇 뉴턴이니? 이런 단어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체중계에 올라가면 여기 숫자가 이렇게 써있죠? 여기 숫자를 읽으면 킬로그램으로 나오거든요. 원래 뉴턴을 측정할 수 있어요. 킬로그램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뉴턴을 측정해서 킬로그램으로 환산된 애가 여기 표시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문과스러운 일이지. 그걸 굳이 환산까지 해갖고 몇 킬로그램인지를 표시해줘야 우리는 그걸 몸무게라고 인식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몸무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녀석이 작용하는 중력을 재는 거예요. 그런데 중력도 실제로 잴 수 없거든요. 이 저울이 나를 얼마의 힘으로 떠받치는지를 재는 거예요. 저울 위에 올라가야 눈금이 표시되죠. 그 원리는 이 저울에 내가 올라갔을 때 이 저울이 나를 얼마의 힘으로 들어주고 있는지가 여기에 표시되는 거예요. 그걸 수직항력이라 그래요. 인간은 이 수직항력만 잴 수 있어요. 중력 못 재요. 그럼 몸무게 잴 수 없어요. 이 세 개 값이 다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이걸 측정하면 중력값도 이만큼일 거야, 몸무게도 이만큼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과생들은 몸무게 잴 때 저울에 올라갈 때 수직항력 좀 재볼까? 이렇게 재셔야 돼요. 그리고 600뉴턴 이렇게 재셔야 돼요. 근데 우리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물리원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일상생활과 좀 다른 내용들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단 물리에 좀 익숙해집시다. 한 번만요. 마지막 결론. 이동거리와 변이는 같니?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다고. 같을 때 언제? 방향이 변하지 않는. 다를 때 언제? 방향이 변하는. 그럼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볼까요? 속력과 속도는 크기가 같니? 그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속력과 속도는 크기가 다르니? 그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됐나요? 속력과 속도가 크기가 같을 때가 있어. 언제?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됐어요? 속력과 속도가 달라. 언제? 방향이 변한다.
이해되니? 그럼 마지막! 속력이 커, 속도가 커? 항상 언제나 네, 속도가 속력보다 커질 수는 없어요. 왜? 변이가 이동거리보다 커질 수 없으니까. 요 밑에 한 줄을 정리하면 완성이 됩니다. 속력과 속도의 크기는 같니? 네. 언제요? 방향이 변하지 않으면. 다시 속력과 속도의 크기는 같니? 요거는 부등호를 이쪽 편으로 이렇게 쳐주셔야 되겠죠. 왜? 이동거리와 변이를 구별했다면 속력과 속도도 구별할 수 있으니까. 되셨어요? 자, 포인트 단어 보여요? 뭐가? 어때?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 맞지? 그지? 되니? 자, 앞으로 물리에서는 저 동쪽, 서쪽 이런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방향을 표시할 때는 변위라든가 속도의 방향을 표시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써요.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0일 때가 있겠죠. 자, 변이와 속도는 방향이 정해지는데 이거 물리의 약속입니다. 불문율 같은 약속. 플러스 방향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이걸 기준 방향이라 그래요.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으면 이걸 반대 방향이라고 합니다. 기준 방향이란 단어가 좀 딱딱한 단어고요. 기준 방향은 무슨 방향? 처음의 시작 방향. 나 동쪽으로 갔어. 그럼 동쪽이 기준 방향이 되는 거예요. 나 동쪽으로 갔어. 그런데 서쪽으로 다시 6m를 갔어. 그러면 동쪽으로는 10m 플러스 서쪽은 마이너스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이건 물리의 그냥 보통 양식이에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방향을 써줘서 나와요. 동쪽을 플러스라고 합시다. 이렇게 써줘서 나옵니다. 기준 방향, 처음에 출발한 방향을 플러스로 정의하고요. 그거에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만 마이너스로 표시해요. 여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쓸 수 없지, 그지? 얘도 빙글빙글 돌았으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쓸 수 없죠. 동쪽이 플러스라면 북쪽은 이건 마이너스를 쓸 수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내용까지는 이런 내용, 북쪽으로 간 건 그냥 북동쪽이요. 이렇게 표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크기만 구하는 거거든요. 되니? 그렇다면 변이 0, 속도 0 무슨 뜻? 변이 0, 속도 0 무슨 뜻? 빙글빙글 돌아서 원래 자리로 왔다 이런 뜻이지. 처음 점과 끝점에 차이가 없어요. 이해되니? 그럼 속력이 0이에요. 무슨 뜻? 그 자리에 가만 그냥 정지하고 있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변이가 0, 속도가 0 무슨 뜻? 빙글빙글 돌아서 원점으로 돌아왔으니 볼 때마다 그 자리에 있는 거 맞지? 그래서 마치 정지한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나요? 수학은 플러스가 크고 마이너스가 작아요. 하지만 물리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크다 작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크다 작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플러스 2m/s요. 마이너스 10m/s요. 누가 빠른 거야? 빠른 거예요. 됐나요? 얘는 동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얘는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물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크다 작다의 개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요거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뒤에 숫자만 크면 무조건 큰 값입니다. 됐나요? 어때요? 이동거리 변이 구별돼요? 진짜? 속력 속도 구별돼? 선생아 옛날에 다 배운 거 왜 또 하니? 네, 여기부터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배워서 나 다 알고 있어. 그럼 다행이고요.
이런 거야? 그러면 새로 한번 배워보세요. 되셨나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칠판 지울게요. 잠깐 쉬어요.